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민요와 관련된 용어가 아주 많습니다. 향토민요, 토착민요, 토속민요, 통속민요, 근대민요, 신민요, 창작민요. 이것들은 세 부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향토민요와 토착민요, 토속민요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이전부터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서 구전으로 전승된 노래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민요입니다. 둘째, 통속민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전문 예능인들이 기왕의 민요를 바탕으로 편곡한 민요입니다. 20세기 전반까지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는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민요라고 인식했습니다. 통속민요는 최근에 새로 생긴 개념인 것입니다. 셋째, 신민요는 1930년대부터 대중가요 작곡자들이 민요 스타일로 작곡한 노래입니다. 신민요에 민요라는 말은 들어있으나 민요의 하위 범주는 아닙니다. 창작 민요는 일종의 신민요입니다. 원래 민요는 가창하는 사람과 향수하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방아를 찧으면서 아낙네들이 방아 타령을 노래 부르거나 모내기를 하면서 농부들이 모심기 노래를 부릅니다. 이럴 경우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같은 것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민요 분야에서 가창과 향수가 분리되는 새로운 연행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민요를 부르는 소수의 가창자와 그것을 듣는 관객 대중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근대 극장이 생겼습니다. 극장의 무대에서 전문 가창자가 노래를 부르고 표를 사서 입장한 관객은 그 노래를 듣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창 문화가 정착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연행 방식이 바뀌면 민요의 음악적 성격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문 가창자가 부르는 민요는 이전에 민중들이 부르면서 즐기던 민요와 음악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둘을 구별하여 전문 가창자의 민요를 통속민요, 예전의 민요를 향토민요 또는 토속민요라고 부릅니다. 향토민요는 일반 민중이 부르므로 음역이 대체로 한 옥타브 정도입니다. 반면 통속민요는 전문 가창자들이 부르면서 음역이 확대되고 선율과 형식이 복잡한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통속민요는 전통적 민요의 특징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문 예인들이 부르는 통속민요 육자배기는 민중들이 부르는 반매기 소리라고 하는 향토민요에서 나왔습니다. 이 둘은 음악적 특성이 비슷하므로 둘 다 민요라는 넓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조선 말기 통속민요 가창 집단은 기왕에 전승되는 음악을 토대로 편곡하여 통속민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을 권호성 교수는 탁곡이라고 합니다. 중국 문헌에 탁곡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옹구이 지신이라는 말이나 벚꽃창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악에서 새로운 곡을 작곡가가 아닌 연주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변주해 나가는 방법을 탁곡이라고 합니다. 통속민요는 향토민요를 가창 연행자들이 탁곡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보영 선생은 향토민요로부터 통속민요가 탁곡을 통하여 형성된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무가의 통속 민요화. 둘째, 노동요의 통속 민요화. 셋째, 놀이집단 소리의 통속 민요화. 넷째, 기존의 통속 민요를 다시 탁곡하여 통속 민요 재생산하기. 첫째, 무가의 통속 민요화. 노랫가락과 창부 타령은 경기 통속 민요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경기 북부 무가로 불려집니다. 경기도 통속민요 창부 타령 및 노래가락은 무속 집단이 무의식 행위로 부르던 무가를 전문 가창 집단이 대중의 향수를 위해 탁곡한 것입니다. 산연불 및 자진연불은 황해도 통속민요입니다. 이것은 황해도 넉굿에서 불리는 긴 연불과 자진연불을 탁곡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주풀이는 경상도 향토민요가 아니라 통속민요입니다. 성주풀이는 노랫말에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경상도 민요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주풀이 역시
무가를 전문 가창 집단이 통속 민요화한 것입니다. 긴 뱃다라기 및 잦은 뱃다라기는 평안도 통속 민요입니다. 노랫말을 보면 긴 뱃다라기와 잦은 뱃다라기는 내용도 전혀 다르고 곡조의 음악성도 전혀 다릅니다. 이 두 노래는 기원을 달리합니다. 긴 뱃다라기는 뱃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한탄하는 내용이며 곡조도 비창한 느낌입니다. 반면 잦은 뱃다라기는 만선의 풍어 내용을 담고 있고 곡조도 활달하고 흥겨워 축제 느낌이 납니다. 잦은 뱃다라기는 서해안 풍어군 노래를 탁곡한 것입니다. 잦은 뱃다라기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창 연행 집단이 전주곡으로 새로 개발한 노래가 긴 뱃다라기입니다. 둘째, 노동요의 통속 민요화. 아리랑에는 많은 통속 민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향토 민요, 긴 아라리 및 잦은 아라리의 근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노동요 긴 아라리가 조선 말기의 통속 민요 강원도 긴 아라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시대 경복궁 중건 공사에 동원된 강원도 장정들에 의해 서울로 전해졌고 서울 소리꾼들이 리듬은 그대로 두고 토리를 경토리로 바꿔 불렀습니다. 이것이 서울 긴 아리랑입니다. 그 후 서울 긴 아리랑은 선율은 그대로 두고 박자만 3소박 12박자에서 2소박 12박자로 탁곡한 것이 서울 구조 아리랑, 서울 잦은 아리랑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해주 아리랑이 나왔습니다. 셋째, 놀이 집단 소리의 통속 민요화. 놀이 집단은 민간 연희 집단입니다. 사당패 소리, 산타령패, 잡과 광대패, 풍각쟁이패는 민간에서 활동하던 연희 집단입니다. 통속민요 개구리 타령, 백꽃 타령, 매화 타령 등은 놀이 집단이 부르던 소리를 탁곡하여 통속민요화한 것입니다. 넷째, 기존의 통속민요를 다시 탁곡하여 통속민요 재생산하기. 지금까지 통속민요는 향토민요를 탁곡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네 번째 부류의 통속민요는 기왕의 통속민요를 다시 탁곡하여 생산한 것입니다. 소리꾼은 노동요 기나리를 탁곡하여 통속민요 기나리를 만들어내었고 다시 이것을 탁곡하여 천안상거리 경기 흥타령을 생산했습니다. 수신가는 평안도 통속민요입니다. 소리꾼들은 이것을 다시 탁곡하여 역금 수신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황해도 소리꾼들은 기왕에 전승되던 동풍가를 탁곡하여 긴 남봉가를 만들어내었고 다시 이것을 탁곡하여 잦은 남봉가를 생산했습니다. 경기민요 흥타령 일명 천안삼거리는 천안삼거리로 시작되는 사설로 인해 충청도 민요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음악어법으로 이루어진 점 때문에 경기민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천안삼거리는 그리 발생 연도가 오래지 않은 통속민요입니다. 편찬연대가 19세기 말경으로 추정되는 동대 가야금보에 현행 천안삼거리와 거의 동일한 사설로 된 흥타령이란 노래가 수록되어 있어 현행 천안삼거리가 여기에 토대를 두고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대 가야금보 소재 흥타령은 후렴구가 아에고 되고 흥, 성화가 남내 흥이며 독창은 한 절밖에 없지만 현행 천안삼거리와 거의 흡사한 현안산거리, 수양버들은 머세개와 휘늘어 저구나가 대표 사설로 보입니다. 선율 구조는 솔도레미인데 이것은 경토리 솔선법, 평조에서 라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이런 사설 및 음악 특징으로 미뤄볼 때 동대 가야금보 소재 흥타령은 현 천안삼거리의 고형에 해당하는 소리로 추정됩니다. 동대 가야금보는 사대부의 방중악을 수록한 악보집입니다. 흥타령이 여기에 실린 것으로 보아 당시 매우 높은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인기가 높은 민요가 시정 풍류방에까지 편입된 경우는 이와 다른 고악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양군보에 수록된 오도끼, 청강 녹슈, 경주 타령, 사당 노랑, 방하 타령, 갈가 등입니다. 이들 소리는 거의 대부분 전통 사회의 대표적인 유랑 예인 집단이었던 사당패의 소리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 가야군보 소재의 흥타령도 과거 대중음악의 주요 담당층인 사당패가 부른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대 가야군보 소재의 흥타령도 향토민요가 아니라 통속민요입니다. 현재의 천안 삼거리는 그 통속민요를 다시 탁곡하여 생산한 통속민요의 재생산 유형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천안 삼거리는 라도레미솔의 경토리 라선법 계면조이며 라로 종지하는데 제5음 솔이 드물게 쓰입니다. 박자는 세수박 4박자의 국거리 장단입니다. 천안 삼거리 능수야 버들은 제멋에 겨서 미늘어졌구나 이루와 성화가 났구나 천안 삼거리는 능수야 버들은 제멋에 겨서 미늘어졌구나 이루와 성화가 났구나 향토민요, 통속민요, 그리고 신민요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향토민요는 원래 민요입니다. 통속민요는 향토민요를 탁곡하여 공연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통속민요의 토대는 향토민요이므로 통속민요를 신민요, 향토민요를 구민요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통속민요를 신민요라고 지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민요라는 명칭은 1930년대 이후 발매된 SP 음반에 수록된 민요 스타일의 대중가요를 지적합니다. 신민요는 작사자와 작곡가 그리고 가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는 음악적 특징이 유사하므로 연행과 향수가 분리되어 있으나 민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를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